안녕하세요. 연합뉴스 바이오 전문 기자 맡고 있는 김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뵌 분도 있는 것 같고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96년도에 연합뉴스에 입사를 했고요. 그때부터 대덕연구단지와 과기부,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을 전문으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의학 분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돌려졌나요? 잘 아시다시피 아까 이은정 기자도 말을 했지만은 요즘 황우석 교수 사태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요즘 그 취재에 매달리다 보니 제대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그 참고 자료로 나눠드린 바이오 기업의 미래 홍보에 달려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나름대로 급조를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일단 적어봤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연합뉴스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합뉴스가 과연 어떤 매체인지 궁금해합니다. 요즘 워낙에 인터넷이 이제 활발해져야 되다 보니까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신문에서 연합뉴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보고 했을 텐데 실제로 연합뉴스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전 매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는 말 그대로 제가 자료에도 썼지만은 국가통신진흥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통신사입니다. 대주주는 지금 KBS와 MBC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국가 소유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통신사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AP나 로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AFP가 있고, 그 다음에 소련의 러시아 같은 경우 타스나 이런 통신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연합뉴스도 국가기관 통신사입니다. 통신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기사를 그냥 여러 군데 제공하는 그 정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연합뉴스는 지금 현재 기자 수만 530명에 달하고 있고요. 전 세계 특파원이 가장 많은 국내 언론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 취재 인력이나 아니면 각 분야별 전문 기자 수도 타 언론사에 비해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합뉴스 역할이 각 신문이나 방송 같은 그런 보도 매체에 기사를 공급하는 데만 그쳤었는데요. 지금은 포털이나 아니면은 이동통신 그리고 다른 각종 매체 이외에도 외국의 뉴스에 영문이나 일문, 중문으로 뉴스를 보급하는 또는 이제 외국에서 발생한 뉴스를 다시 한글로 국내 언론사에 다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연합뉴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홍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보도자료 작성 요령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홍보 담당자와 CEO는 언론 기사를 많이 읽어야 한다. 특히 담당 기자의 기사는 반드시 읽어보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옮겨놨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사를 이미 썼는데도 보도자료를 받아서 또는 그 내용을 다른 쪽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읽지 않고 뒤늦게 기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얼마 전에 사례를 하나 좀 먼저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 황우석 교수가 서울대에서 행사장에 갔다가 기업체에서 초청받은 행사로 알고 발길을 돌렸다 한 그런 기사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궁금해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홍보가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그 주최했던 회사가 다음날 이제 그 월요일에 황 교수가 참석하기로 돼 있는 세미나를 공지를 했는데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제대로 연락을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황우석 교수가 왜 오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멘트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가 없이 과학기술부를 통해서 딱 두 문장에 이런 행사가 열리고 황우석 교수가 여기에 참석한다. 그 딱 두 문장의 그 자료를 배포하는데 그쳤거든요. 많은 기자들이 실제로 그 바이오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놓치기도 했을 뿐더러 황 교수가 과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기자들은 황 교수가 참석한다는 말만 듣고 행사장에 갔지만은 황 교수는 결국 기자들이 온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리고 말았었죠. 사전에 그런 부분이 기업체에서 홍보 담당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이 컨펌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잘못된 대표적인 홍보 사례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언론의 메커니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대부분의 기사는 통신사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가 어떤 A라는 특정 회사가 생산해낸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된다면 물론 그 보도자료는 다양한 매체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겠지만은 연합뉴스에서 어떤 식으로 먼저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해당이 됩니다. 통신사가 어떤 식으로 기사를 처리하고 어떤 제목을 그걸 화제성 박스로 쓸 건지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처리를 할 건지 에 따라서 그 기사가 반영되는 건 지극히 다릅니다. 그냥 뭐 보도자료만 던져놨다고 해서 그게 다른 많은 언론사에서 그걸 다 그대로 인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통신사에서 먼저 기사가 출발해야만 여러 신문에 기사가 공통으로 실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기사의 파급력도 커진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기업의 특성, 아까 이은정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자료에. 특히 그리고 이제 과학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충분히 주어져야만 기사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보도자료 외에 기사체 형태의 보도자료 외에 충분한 용어 설명이나 아니면은 현황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설명문을 첨부해 주시는 게 기자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도자료를 만들 때 기사 가치를 그 홍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기사가 될 것이다 그런 감각이 없다고 하면은 사전에 자기와 잘 아는 기자 또는 잘 모르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라는 거는 많은 경우에 시의성이 중요해요. 그 시의성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시점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보도자료를 내므로써 기사가 더 커지고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한 홍보는 지양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사스나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현재 연구 중인 조류독감 치료제나 아니면 사스 백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시기에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자들한테 한번 기사로 보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과장된 보도자료는 분명히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이 과장된 보도자료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과학 기사는 대부분이 어떤 우리가 기사를 가장 쓰기 쉬운 거는 레퍼런스가 있으면 가장 쓰기가 쉽거든요. 인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해준 보도자료는 객관성을 많이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보도자료를 기사로 옮기기보다는 우리도 나름대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고, 그 확인 작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각종 논문이 자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팀들이 간혹 그 논문의 임팩트 팩트를 숨긴 채 혹은 뭐 아주 SCI 저널 중에서도 낮은 등급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문의 질이 높은 것 마냥 보도자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뭐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그 과학계 전반에 좀 퍼져 있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저널이 인용 지수만 가지고 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충분한 비교의 잣대는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그 부분을 기자한테 말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게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잘못 홍보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더 나빠질 뿐더러 한번 잘못되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항상 이 사람은 어떻더라 하는 그런 마인드가 박혀 있기 때문에 처음 기자를 접할 때 사실대로 그리고 과장하지 않는 버릇을 들이는 게 기자와 홍보 담당자 또는 CEO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낼 때는 이 자료가 어느 언론사에 어느 기자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보내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를 처음 하다 보거나 아니면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구난방으로 자료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은 같은 회사에도 서너 명씩 보내고 여러 언론사에 한꺼번에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보내기보다는 해당 언론사의 어느 기자 그 컨텐츠 포인트를 확실하게 찾아서 그 기자한테 이 내용이 정확히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도자료를 보낼 때 이메일이 요즘은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게 되는데, 기자라는 직업이 항상 기자실에서 노트북을 앞에 두고 일하고 있지만은 않거든요.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떤 취재할 사항이 있으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메일로 들어온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보도자료를 그냥 이메일로 툭 던져놓고서 아무런 연락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와가지고 오후에 들어와서 보면은 아침에 보도자료가 온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이제 외부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기사를 처리할 시간이 지났다든가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죠. 그런 분들이 꼭 뒤늦게 한 3시쯤에 전화해서 아침에 자료 보내는데 왜 아직도 기사가 안 나오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기자한테 보도자료를 보내거나 어떤 기자가 요청한 자료를 피드백을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전화나 요즘은 문자 메시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연락을 해주는 것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간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유명 저널에 논문이 실렸다든가 아니면은 연구 성과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다든가 하는 그런 대형 기사가 바이오 기업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논문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분명하게 이런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미리 기자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자료가 나갑니다라고 노티스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문의 경우에 퍼블리시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공지를 해주고 3, 4일 전에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취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도자료 제목 따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보도자료에 이제 제목을 달 때는, 제목은 보도자료의 생명이거든요. 기사도 마찬가지로 그 제목이 기사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 담당자가 보도자료를 만들 때는 함축적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보도자료를 되도록이면 10자 이내 안에서 다는 습관을 들여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서브타이틀을 많이 다는데, 한 가지 이제 제목을 달아놓고 격가지로 이제 밑에 어떤 경우에 보면은 행사 자료를 보내면서도 제목 무슨 행사 개최 해놓고 밑에 서브타이틀 5개씩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서브타이틀은 한두 개 정도로 국한시켜서 짧게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볼 수 있도록, 눈에 일단은 기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보도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 자료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주저리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을 첫 문장서부터 쭉 늘어놓기보다는 가능한 한 압축된 내용을 간략하게 리듬을 제목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로 한 2개 정도를 간략하게 처리해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보도자료로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바이오 기업의 이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봤는데요. 아까 이은정 기자께서 홍보 담당자를 꼭 둬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원부는 하지 않겠고, 대신에 이제 홍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기업의 홍보는 홍보 담당자만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체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빠르고 그런 이점도 있고 하니까 스스로 모든 직원이 다 내가 홍보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좀 더 많은 홍보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CEO들께서 한번 회사에 돌아가시면은 직원들한테 이런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사례를 하나 좀 들어봤는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회사에 홍보 담당자가 누군지, 거기에 또는 연구소장이 누군지, CEO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 전화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제 예긴 하지만은 아마 다른 기자들도 이런 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특정 바이오 기업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홍보 담당자를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 좀 바꿔주세요 하고, 저는 연합뉴스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표 전화를 받는 직원이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야 되니까 홍보 담당자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홍보 담당자가 직원이 아마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전화를 돌려주긴 했는데 무슨 총무과로 가고 그 다음에 인사과로 가고
뭐 전화가 한 서너 번 돌고 나서 어렵게 홍보 담당자가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런 예를 들은 거는 그 회사에서 분명하게 그 예를 들어서 안내 전화를 받는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대표 전화를 어느 특정 부서에 받는다고 하면은 그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서 그 기자가 그 홍보 담당자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기자의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고 그 기업이 앞으로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에서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그 홍보 담당자나 CEO의 전화를 좀 알려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우리는 그런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려주지도 않아도 괜찮지만은 내가 그 이 분야에 대해서 또는 동일한 사안으로 또는 다른 사안으로라고 해도 그 사람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피하게 되겠죠. 되도록이면은 그 기사에서 나오는 자료는 왠지 좀 껄쩍지근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건 기자들도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이 말을 제가 또 한 가지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이은정 기자들이 저녁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아주 이제 상당한 시간을 많이 뺐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 기업의 CEO분들하고 저녁 자리나 아니면은 뭐 점심 자리든 만나서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대전에 있는 뭐 바이오 기업의 교수님과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사장님이 교수가 아니고 연구원이 아니고 기업인이다. 시체말로 이제 장사꾼이다. 교수나 연구원이라는 신분을 버리지 않고 기업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아직도 교수고 연구원이고 과학자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기억을 하면은 절대로 홍보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가다 보니까 홍보대 행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체 홍보 책임자를 두고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홍보대 행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 이 홍보대 행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홍보대 행사, 우리 기업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홍보대 행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홍보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종 그런 경우를 봐요. 그 홍보대 행사, 뭐 바이오 기업을 맡고 있는 홍보대 행사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돌리긴 했는데, 이 홍보대 행사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우라면 기자가 그 홍보대 행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당연히 그 홍보대 행사를 쓰고 있는 그 회사도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홍보대 행사나 아니면 홍보 책임자를 둘 때는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한 다음에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결국은 우리 기자들도 공부를 게을리하면 좋은 기사를 못 쓰는 것처럼, 그 홍보 담당자건 아니면 홍보대 행사건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늘 공부를 시키고 자기 스스로 그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 사례는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기자 대응법이라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 맨 첫 번째로 이제 기사를 입맛대로 주문하지 말라고 제가 쓴 거는, 이제 간혹 어떤 회사에서 알리고 싶은 자료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이거를 이 의미를 좀 부각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하는 분들이, 물론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기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겠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과도하면은 아니야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사에 대한 가치는 판단은 그 기자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 기사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실리느냐는 마찬가지로 기자의 판단의 기자의 몫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자를 만나야지, 너무 과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주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자를 만날 때 성의 있고 정중히 대해야 한다. 이건 기자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서로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봐요. 만날 때는 만남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자는 이 사적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절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모든 부분을 귀담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기사화되지 않고, 또는 그 부분이 크게 그 기자가 의미 깊게 듣지 않는다 싶더라도, 그게 어느 순간 어느 때 인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자와 만날 때는 내가 왜 오늘 이 사람을 이 기자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특히 첫 만남, 아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말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논쟁하거나 화내지 말라. 네, 이 얘기도 결국은 기업체에서 지향하는 바는 홍보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뜻에서 적었고요. 마찬가지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건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프 더 레코드를 남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한 선상에서 비슷한 얘기인데, 그 기자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자기 회사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얘기해놓고 아차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요즘 얼마나 오프 더 레코드가 기사로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제는 기자 사회에서도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말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한 말은 언제든지 기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자를 대하는 게 좋겠고요. 간혹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중요시해서 이건 적어놨는데, 숫자나 고유명사 이런 보도자료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업계 현황, 시장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수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수치에서 절대 틀리지 마세요. 그 부분은 저는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틀리면은 기사가 틀려지거든요. 이 부분이 틀려지면은 정말 어떤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100명으로 적는다든지 1억 원을 1천만 원으로 적는다든지,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 성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기자를 만날 땐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람이나 타 기업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 사람의 이미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질이 훌륭하지 못하거나 그 사람도
남들한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그 오보나 불리한 기사가 보도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근데 막상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기자하고 만나서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막상 기사가 나온 거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들어가 있고 엉뚱한 얘기만 이런 것들이 있죠. 간혹 보면은 이제 저도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한테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게 아니고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자가 판단하는 가치 기준과 우리의 가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얘기하기가 참 편해요. 대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 대주제를 머릿속으로 좀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대주제별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빠뜨리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실수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뭐 취재를 했는데 간혹 생각지도 않은 오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뭐 오보를 낸 경우도 있고 그 오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도 해본 적도 있는데 그 오보가 나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 기자한테 해당 기자한테 연락을 하도록 하세요. 원칙적으로 자기 오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자라면은 그 기자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많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확실하게 이게 근거가 뚜렷하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고쳐주거든요. 그리고 고쳐야 하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 기사를 고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맛대로 기사를 좀 내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그 제목으로 좀 뽑아주셨으면 하고 뭐 고친 기사 다시 한번 기사를 써달라든지 하는 그런 부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보가 났을 때 절대로 내가 그 언론사에 뭐 국장과 친구야 또 뭐 부장과 친구야 하면서 윗선에 김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말이지 잘못됐어 김 국장이 좀 고쳐달라고 좀 얘기 좀 하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론 그건 보도자료 청탁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불쾌한 경우에 한 가지예요. 왜 직접 해명하지 않고 직접 그 기자와 컨택도 해보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그런 오더를 내리려고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겠고 그런 부분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저랑 일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오보에 대응할 때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자극적이고 또 말하다가 열받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기자도 그런 오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정중하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이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인식을 하지만은 흥분해서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침착성을 잃지 말고 기자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됐으니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도록이면 깍듯하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반론 보도 청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법적 소송으로 많이 번지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엄청나게 신중을 기하고 있고 조심스러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법적인 소송은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 법적인 측면에 의존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기업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기업을 제대로 정말 국민들한테 알리고 주주들한테 알리고 또는 세계적인 역량을 쌓아가는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런 소송은 한순간이지만은 그 기자는 지속적으로 그 분야를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법적인 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히 한번 자체적으로 숙고를 해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국은 그 홍보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얼마만큼 해당 기업의 CEO가 의지를 갖고서 홍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들 아셨을 것 같고 기자들에 대한 첫 번째로 오늘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내가 담당하고 어느 언론사의 어느 기자가 우리 회사를 담당해야 맞는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선 가서. 그리고 내일이라도 가능하면은 그 기자들한테 한번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도자를 보내고 싶은데 저를 기억해 달라든지 우리 기업을 기억해 달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컨택을 해보면은 기자들과 쉽게 낯이 익을 수 있으니까 기자들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색안경을 끼고 사는 직업이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기자들한테 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